제가 인터넷 방송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일한 지도 벌써 햇수로 5년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방송 일을 하다 보니 하루 종일 기사들을 찾아서 읽고 원고를 쓰고 그걸 또 낭독하고 이렇게 말과 글이 제 삶의 주 업무가 되리라고는 예전에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클리닉 업무는 주 4일, 방송 일은 주 7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 제 본업과 부업이 뒤바뀐 셈인가요? 아무튼 지금 일하고 있는 클리닉 업무도 예전의 병원 일보다 훨씬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나 클리닉 업무가 없는 날 또는 방송 녹음을 하지 않는 날엔 제가 말을 많이 아끼게 됩니다. 저는 누구와 전화로 수다를 떨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를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일은 더 힘들죠. 그럴 일도 사실 없고요. 타국살이를 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엄마와 거의 매일 통화했었는데 엄마가 떠나시고 나서부터는 누구와 전화 붙들고 얘기하는 일이 제 삶에서 없어졌어요. 엄마랑 전화하면 참 좋았습니다. 힘든 하루의 끝자락에서 듣는 엄마의 칭찬과 격려. 밥은 먹고 다니냐? 잠은 잘 자냐? 사람들이 잘해주냐? 힘든 건 없냐? 그리고 전화 끊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자.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궁금해할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 안주인 되시는 분이 저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한 말씨와 표정으로 저녁은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때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왜 울컥했냐면 그 밥은 먹었냐는 소리가 갑자기 너무 생소했던 거예요. 미국이라는 타지에 살면서 그 누구도 저에게 밥 먹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전 그때부터 밥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밥 먹었냐고 먼저 물어보고 간단하게라도 밥 해줄 준비를 항상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절실히 느끼는 건데 인간관계는 언어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을 잘 돌아보면 대화가 불편했던 사람들과는 제가 거리를 두거나 결국은 그 관계를 떠났습니다. 저는 사랑도 결국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말을 곱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게 있기는 하나 싶습니다. 언어와 매칭이 되지 않는 사랑은 더더욱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들과 멀어지고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가까이 지내는가? 어떤 말이나 대화가 나로 하여금 상대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가? 일단 저는 저를 향해 저의 인격을 모욕하는 욕설을 한 번이라도 내뱉은 사람하고는 가까이 못 지내는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인격을 밟아버리는 욕을 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좋은 거 하나는 욕이 그다지 무게가 없다는 겁니다. 표현이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일단 그 욕들이 가슴으로 와닿질 않기 때문에 웬만해선 상처를 받게 되지 않아요. 반면에 한국 욕은 정말 찰지고 가슴을 후벼파지 않습니까? 첫 두 자만 들어도 그냥 가슴에 팍 꽂히죠. 부부나 연인, 부모, 자식, 동료, 친구 간에는 정말 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충조 평판입니다. 충조 평판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첫자들입니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도 없죠. 상대가 충조 평판 해달라고 애원해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어떤 대회를 나가기 전에 작품이나 연주에 대해 받는 조언, 운동할 때 잘못된 자세를 교정받는 것, 업무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에 코칭을 받는 것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조 평판은 영양가 없는 지적질입니다. 상대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보다 상대에게 상처 주고 상대를 낮추고 좌절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충조 평판 지적질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웬만해선 칭찬과 격려만 해주면 됩니다. 가족 간의 지적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상처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 무보수로 수고한 일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100점 아닌가요? 제 어머니께서 어린 저에게 늘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준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만들지 않은 음식, 남에게 대접받는 음식에 대해서는 감사 이외에 토달지 말라는 뜻이죠. 어쩌다 보니 가족들의 매 끼니를 챙겨야 하고 부엌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아내, 며느리, 어머니라는 대상에게는
대접받는 음식과 수고에 대해 늘 감사 표현만 한다면 가정이 늘 화목하고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엌에서 의무적으로 끼니를 차려 바치려고 태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세 번째는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두세 시간 동안 대화 내용의 주제가 오로지 자기 자신, 그것도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너무 상대하기 피곤합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더 피곤합니다. 대놓고 하는 자랑도 듣기 피곤하고 은근슬쩍 드러내는 자랑도 듣기 피곤합니다. 자랑은 뜻하지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 십상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온갖 보여주기 자랑들이 보는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심리적으로 따라하게 만들어 더 소비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랑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입니다. 진짜 자랑할 일들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손기술과 안목이 뛰어난 시술자는 온갖 마케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입소문이 나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으로 받아치는 사람입니다.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농담으로 받아치고 중간중간 자기 농담에 낄낄대고 웃으면서 대화에 힘을 빼는 사람이죠. 재치있는 농담은 음식에 비유하자면 신의 한 수 같은 양념입니다.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양념이지 메인 요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얘기가 자꾸 길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핵심 주제에 대해 알려주고 설명하는 입장의 사람에게 너무 힘들고 지치는 대화 상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상대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만 늘어놓는 거죠. 모든 초점이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말들은 귀에서 튕겨나가는 겁니다.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공감 부족입니다. 상대의 말에 수긍하거나 이해함이 없고 오로지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화를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이죠.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네가 왜 틀린지 끝까지 논리적으로 따져서 굴복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그냥 네 말이 맞다 하고 대화를 되도록이면 빨리 종료시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상대하는 시간조차 아깝지요. 일곱 번째, 무례한 말투와 표정입니다. 저는 무례한 사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편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는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막대하고 무례한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늘 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잘하고 가장 친절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배고플 때 열일 제쳐놓고 당장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방송 일을 하면서 말과 글이 주는 상처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왠지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말 표현이 있더라고요. 욕하고 조롱하는 등의 말과 글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소셜미디어는 인터넷 인민재판이 되기 쉬운 곳입니다. 살면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 이 세 가지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언어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짐합니다. 욕하지 말자, 자랑질하지 말자, 지적질하지 말자, 말을 친절히 예쁘게 하자, 상대의 말에 공감하자, 내 말만 하지 말자, 그리고 말의 논점을 흐리지 말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